어떤 의뢰인이 인지되는 변호사인 제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NO입니다. 인지되는 법원의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서에도 인지되는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대가 아니고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문서를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우표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리 큰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소송이 오래 진행되어서 우편물이 많이 보내져서 송달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송달료를 추납, 즉 추가 납부하라는 법원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가 수십 명에 달한다면 인지대 액수가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피고가 30명의 소송을 제기하고 왜 이렇게 송달료가 많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사람의 몸값 계산을 하려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가동연한이라 합니다. 기존에는 만 60세였는데 대법원 판결로 만 65세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의 장수 추세 그리고 노년에도 일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판결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회사의 수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네요. 아주 오래전에는 55세였는데 그 후 60세로 다시 65세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직종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의사는 사실 65세 이상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70세까지 인정한 판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농부도 65세가 가동연한인데 사고 당시 72세인데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1, 2년 정도 가동연한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 쇼츠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위의 쇼츠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육체노동 위주의 직업은 65세인데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라면 더 길게 인정해 줍니다. 아래는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에서 인정된 가동연한인데 지금 판결을 한다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법무사는 70세, 변호사도 70세, 목사도 70세, 호스티스는 30세, 다방 종업원은 35세, 골프장 캐디도 35세, 프로야구 선수는 40세, 가수는 40세. 이것은 좀 이상하네요. 나이 들어 가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술집 가오마담 50세. 물론 65세까지 최종 가동연한이니 예를 들어 호스티스라면 30세까지는 호스티스의 수입, 그 다음부터 65세까지는 최저임금인 도시인력 노임으로 인정하겠지요. 많이 다치면 손해배상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친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뭘까요?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라는 미국의 의사가 1936년에 평가한 자료에 의해 어떤 일을 하는 직종의 경우에 어디에 장애가 있으면 어떤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온다는 표에 따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가 손가락에 장애가 생겼다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교사보다는 더 많이 인정되겠지요. 그런데 맥브라이드 표는 나온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은 없는 이상한 직업도 있고요. 현재 있는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실률을 예를 들어보면 식물인간은 당연히 100% 상실, 한쪽 눈이 실명되면 24%의 상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표가 좀 문제가 있어서 가끔 AMA, 즉 미국의학협회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44회에 설명드린 맥브라이드 표에는 추상장애, 즉 흉터로 인한 장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얼굴에 흉터가 심하게 났지만 그 부분이 실제 그 사람의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노동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추상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심하게 추상장애가 있는 경우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위 시행령 별표에 따라 추상장애에 대해서도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라면 얼굴의 상처는 치명적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야겠지만 전화 상담사라면 사실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손해배상 사건 분야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